안녕하세요, 헤딩헤드 닥터혜자입니다. 오늘은 사실 무거워 보이는 얼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살이 찐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약간 얼굴이 무거워 보이고 약간 더워 보이고 어쨌든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 얼굴이 되게 무거워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20대 때부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무거워 보이는 얼굴을 만드는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들로 조금은 얼굴을 가벼워 보이게 할 수 있는지, 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진료실에서 고객님들이 저한테 나눠주시는 경험 같은 걸 이제 섞어서 한번 무거워 보이는 얼굴을 좀 가볍게 보이게 하기 위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굴에 그냥 살이 쪘거나 좀 넙대대해 보이거나 이거랑은 좀 결이 좀 다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진짜 볼륨이 과도한 경우인데요. 턱선이 되게 날렵하고 몸이 되게 말랐어도 약간 이마 중안부, 특히 팔자 위쪽에 볼륨이 좀 과도하게 몰려 있으면 얼굴이 좀 처져 보이면서 되게 무거워 보일 수 있어요. 필러나 지방 이식으로 얼굴을 채워서 동안 느낌으로 가겠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도긴 하지만 적정선을 넘어가게 되면 무거워 보이는 얼굴이 될 수가 있고, 특히 무거워 보이는 얼굴을 만드는 건 요 중안부, 그리고 중안부에서 팔자로 이어지는 요 부분, 볼륨이 과도한 경우 그런 느낌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지방분해 주사나 울세라나 실리프팅 같은 걸 써서 볼륨을 줄이고 가볍게 만드는 시술을 하는 게 꽤나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란형의 과도하게 앞부분에 볼륨이 있는 것보다 사각형이고 윤곽이 있지만 볼륨이 좀 덜한 분이 오히려 얼굴은 좀 더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런 볼륨의 분포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의 첫 번째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좀 너무 과하게 윤곽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이제 내 얼굴에 원래 가지고 있던 연부 조직이 이 뼈대 자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윤곽을 너무 과도하게 쳐버리면 얘네들이 갈 데가 없어요. 원래도 볼륨이 많았던 분들은 윤곽 수술을 하고 나서 얼굴이 어딘가 모르게 더 무거워 보이고 처져 보이고 이게 나이가 들수록 좀 진행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윤곽 수술을 하실 때도 항상 너무 과하지 않게, 그리고 내가 얼굴에 살이 많은 편이라면 항상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은 이마랑 눈썹 사이가 좀 좁은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쌍꺼풀을 만들어도 뭔가 눈썹이랑 눈두덩이가 내 눈에 약간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약간 환한 듯한 무거운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이마 눈썹 거상을 해서 진짜로 눈썹이랑 이마를 들어 올려서 당기는 게 정말 확실한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화나 보이거나 이 눈썹과 눈 사이가 이제 좁은 것뿐만 아니라 콧등주름이 생기고 이 바깥쪽에 이제 까치발주름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실 이마 눈썹 거상을 하는 게 정말 확실한 해답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젊은 경우나 모두가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눈썹의 위치를 살짝 옮겨보는 것만으로도 인상은 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뭐 실리프팅을 해서 물리적으로 눈썹을 들어 올리면 훨씬 더 시원한 인상을 만들 수 있는 건 맞지만, 디테일하게 눈썹 위치를 약간 아치형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더 위쪽에 그리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많은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에피소드인데, 진짜 원래 눈썹의 위치는 굉장히 많이 밑에 있어서 정말 여기가 이렇게 눌려 있어서 쌍꺼풀 어떻게 해도 모양이 안 나오시는 분인데, 이게 너무 컴플렉스여서 반영구를 정말 위에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마 눈썹 거상을 하고 나면 눈썹이 생각보다 너무 위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고객님이랑 상의를 해서 올리는 정도를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나 이거 반영구 진짜 지우고 눈썹 새로 그리겠다, 이제 이런 뭐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이제 환자분이랑 상의를 하시는데, 그분도 아셨던 거예요. 이 눈썹의 위치가 완벽하진 않지만 인상을 변화시켜줄 수 있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콧등이랑 미간 근육에 힘이 센 사람인데요. 사실 아까 그 여기 좁은 사람도 저고 여기 힘 센 사람도 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무표정일 땐 괜찮은데, 단체 사진에서 웃으세요 그래서 사진을 찍히면 나도 모르게 혼자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는 되게 환하게 웃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랑 뭔가 다르게 눈썹이 끌어내려 당겨지는 느낌이 들면서 인상이 좀 세 보이고 좀 무거운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를 미간이랑 콧등 보톡스로 굉장히 많이 해결을 했어요. 미간의 세로 주름을 만드는 근육의 이름이 추미근인데, 이 추미근 자체가 눈썹을 밑으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마 거상을 할 때도 얘네들을 끊어주고 하거든요. 보통 여기가 강하신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표정을 지을 때나 집중을 할 때나 이럴 때 같이 얘네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로 모르게 인상을 쓰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눈썹이 약간 끌려 내려가는 느낌, 텐션이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보톡스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이 짧거나 굵은 경우입니다. 이것도 제 얘기예요. 목이 짧고 굵으면 사실 이 전체적인 하관 자체가 조금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좀 갑갑한 인상, 무거운 인상을 만드는 게 확실하긴 하거든요. 목을 어떻게 길게 만들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목이 짧지만 사실 목이 긴 분이랑 똑같이 목뼈의 개수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목을 우리가 더 길게 뽑을 수는 없는 대신에 사실 저는 요 하관을 좀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울세라도 그렇고 인모드도 그렇고 브이올렛도 그렇고 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신에 이 부분을 좀 가볍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하관이 가벼워지면 전체적인 인상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이중턱에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 다음에 목이 굵은 경우에 여기 보통 이렇게 여기 만져지는 이 흉쇄 유돌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여기 목에서 제일 큰 근육인데 요게 여기를 이제 뭐 보톡스를 맞으면 힘이 없어지지만 요 기시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목의 보통 시작점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여기가 이제 좀 굵게 발달하신 분들은 요 위쪽에 보톡스를 놓으면 또 목이 약간 얇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톡스를 쓸 수도 있다. 스타일링적으로는 사실 목이 짧고 하관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가리는 것보다 드러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특히 목이 짧고 하관이 긴데 긴 머리 양쪽으로 이렇게 치렁치렁 하시면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안 그래도 여기 있는데 머리까지 여기 내려오니까 여기가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짧은 단발이나 업 스타일을 하시는 게 스타일링적으로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옷처럼 약간 V라인처럼 목 파세요. 그러면 사실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중턱 있고 목도 짧고 돌출안에 여기 미간도 좁은 그리고 미간 근육도 발달해 있는 그래서 나는 사진을 찍었을 때 왜 남들처럼 이렇게 밝은 느낌으로 안 나오고 약간 이렇게 어두운 느낌으로 힘주고 있는 느낌으로 나올까라고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스타일링이나 아니면 시술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거워 보이는 얼굴을 조금 가볍게 보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코너를 한번 마련을 해봤고요. 내 얼굴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거기에서 어떤 게 장점이 단점이 될지 분석하는 데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꼭 같은 얼굴형이 아니지만 작은 힌트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닥터혜자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응원합니다.